체중을 빼고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찬스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발음 좋다. 찬스. 네. 근데 6.5부터 7 사이는 환자에게 한번 기회를 줘요. 아까 찬스라고 이야기한 기회를 주는데 하여튼 6.5에서 7 사이에는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 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에서 다시 여러분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송영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기 소개 좀 하고 또 오늘의 각오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그래서 요즘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에 되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심장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얘기하랬더니만 진행을 하려고 그러네요. 최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근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정보가 많으면은 오히려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면 또 무섭게도 약간이라도 정상치를 벗어나면은 빨간색, 볼드체, 두껍게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심장과 관련한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는데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인데 이분은 보면은 전체 콜레스테롤이 263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많이 이야기가 되는 HDL이 43, LDL이 212로 중성지방이 175.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총 콜레스테롤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성인 남자라면은 가능하면 130을 안 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12 굉장히 올라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다른 혈관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숫자를 보고 사실은 나는 운동부터 해보겠다, 식이요법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요법을 이제 적용해보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대개는 190 미만일 때 우선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같이 이미 200이 넘은 경우면은 운동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위험 인자가 없으면은 160 정도면은 사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 문제 해도 되는데 그게 나이가 많거나 당뇨, 고혈압 있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 인자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근데 좀 남자보다는 좀 덜한데 그 폐경이 온 이후라고 생각되어지는 55세를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보고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그러면 대부분 위험 인자가 있는 쪽에 속하겠네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약물을 처방하는 거에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예. 한 130 정도 이상이면은 고려를 해보고 사실 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요새 네. 스타틴이라는 약이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환자분이 오면은 제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이걸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왜 약을 안 드시고요? 그러면은 약은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운동과 식이요법도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양쪽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HDL이에요, 그죠? 의학적으로는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HDL은 아까 말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대표면은 얘는 좋은 콜레스테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 하나 정도 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HDL을 높게 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운동 정도.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이제 발생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러면은 질문을 뭐 이렇게 해보면 환자분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HDL이 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30, 25 이 정도 되면은 뭐 겁을 내야 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낮은 HDL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에 포함이 되겠죠. HDL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밖에 없는데 운동하고 LDL 낮추기. 낮추기. 예. 그죠? LDL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HDL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DL 낮추는 좋은 방법이 있고, HDL이 낮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LDL 낮추는데 중점으로 하자. 최근에 뭐 오메가3, 크릴 오일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중성지방하고 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이 중성지방은 얼만큼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은 175인데 괜찮은 거죠, 그죠? 175면은 일단 뭐 이게 병원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은 저희 병원이 200까지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상 범위라고 보고, 400 정도 되면 400이 약간 경계입니다. 전날 저녁에 뭘 먹었냐에 따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치 하나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실 필요가 없는 수치고,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말한 건 400 이상 올라갔거나 1000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뭐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더 크게 이제 뭐 담낭이나 이런 염증의 췌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임상적 의미가 있지, 이 자체로는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사실 하셔도 이게 돼요. 중성지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오메가3, 크릴 오일 이런 것들이 다 중성지방을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3가 기적의 약이 아니고 저희한테는 그냥 중성지방 낮추는 약. 중성지방은 뭐 400대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에 한번 더 검사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를 믿으십시오. 이 해석을 이 담당 의사의 말을 들으시지 인터넷이나 또는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너무 신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많이 말하는 게 이제 HbA1c, 헤모글로빈 A1c라는 건데 이거는 뭐 당뇨 수치죠, 그죠? 네, 우리가 보통 6.0까지가 정상 상한치가 되고 6.5가 보통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6.5로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유는 이제 7.0 미만에서는 정말 본인이 음식 조절을 하고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찬스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발음 좋다, 찬스. 네. 기회가 있다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 수치는 이제 당화혈색소는 당뇨의 아주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경우도 한 7.0부터 약을 고려하고 당뇨 범위가 6.5부터 당뇨거든요. 근데 6.5부터 7 사이는 환자에게 한번 기회를 줘요. 아까 찬스라고 이야기한 기회를 주는데 하여튼 6.5에서 7 사이에는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심장 쪽에 검사 중에 많이 하는 게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소위 말하는 뭐 칼슘 CT를 통해서 칼슘 수치, 석회화 수치를 가지고 그게 높다고 이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석회화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를 들어보시고는 굉장히 약간 불안해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높다 보면은 그 혈관 벽에 이제 찌꺼기처럼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 걸치다 보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런 석회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보면은 예, 심장에 이 가운데 부분에 하얀 점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말하는 이제 석회화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의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일종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얼굴에 생긴 주름하고 같은 거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지 이게 어떤 병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런 석회화가 있다는 말은 분명히
혈관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다른 위험 인자를 근거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가 임상적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점수제가 있죠. 석회화 보면은 점수가 뭐 수천 가지도 있고 뭐 수백도 있고 하는데 그게 위험하고 안 하고의 뭐 기준이 있나요, 그게? 일단은 혈관에 동맥경화가 없다 그러면 0이 정상입니다. 0이 분명히 정상이고 0을 넘어가는 수치는 다 0보다는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대개는 300 내지 40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조금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됐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다른 검사를 해볼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석회화로 온 환자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죠? 제 경험상으로는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성윤 교수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네. 내 경험도 그렇거든요. 이상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 심장 혈관에 동맥경화가 심해서 그 결과로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하고 하는 경우가 10중 1, 2만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 비슷하게 또 사람들이 많이 또 걱정하는 이 CT와 함께 같이 많이 하는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예요. 네. 그죠? 경동맥의 경자는 목이란 뜻입니다. 한글로는 목동맥. 이 경동맥에 초음파를 해서 동맥경화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 사실 이 경동맥은 머리로 가는 바로 뭐 직방으로 말 써도 되나? 바로 가는 이제 혈관이기 때문에 중풍, 또 뇌졸중이라는 중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 적어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협착, 좁아진 거라고 하면은 경동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그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당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든 석회화가 있고 동맥경화 있고 목에 뭐 이 동맥경화 발견되면은 약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아직은 뭐 좀 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심장혈관이나 목동맥에 이 동맥경화 있으면은 약을 또 적극적으로 쓰라고 특히 유럽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다 믿지는 않는 거 보죠? 네. 미국 쪽은 또 아직은 대규모 연구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서 아직은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스텐트도 하고 수술하는 경우. 네.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70% 이상은 좁아져야 이제 어떤 스텐트나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낮은 퍼센트, 60%에서도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대개 그 정도면은 뭐 증상이 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 넘어가면은 뭐 환자가 어지럽다거나 쓰러지거나 잠깐 마비가 온다든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가 그런 증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증세가 있거나 협착이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중요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 지표들은 이 방금 송영미 선생이 얘기한 대로 조금만한 이상이 있어도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진단의 방식은 조그마한 이상도 다 보고하고 그거를 이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보면은 그 중에 한 뭐 3분의 2, 4분의 3은 뭐 별게 아닌 거고 일부는 이제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건강진단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과에 가보라 그러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병원을 방문해서 그 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진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보다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 댓글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송영민 선생을 시켜서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거죠?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거 해? 네.